미생물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사용하시면 좀 주의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미생물을 언제 처리하냐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생물 처리 시기는 이제 저희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퇴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정식 전에 토양에 처리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흑색 썩은 균일병 같으면 마늘 특허균은 토양에 미리 처리를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500배, 1000배 이런 게 없습니다. 강하게 치면 좋겠죠. 저희 같은 군이 같으면 저희가 리터당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여주가 1,400원, 리터당 1,400원이고 그 다음 2등이 의성, 성주, 군위가 1,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생물이 저희가 이제 리터당 돈을 받기 때문에 얼마 치시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주거나 무슨 기준이 그렇다 하면, 만약에 토양에 작물 심기 전이라면 굉장히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거의 원에 치시면은 좀 그렇지만은 조금 진하게 치시면 좋고, 육묘 중에도 사용하면 좋은데 상토 혼합 방법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상토 혼합도 좋고 토양 간주 처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육묘장에서 모종을 사가오더라도 심기 전에 모종 처리하는 것도 좋거든요. 한 2번 정도라도 물 줄 때 미생물이랑 좀 섞어가지고 200배나 한 250배 정도 조금 진하게 치시면 조금 효과가 있고요. 정식 전에 또 이제 토양에 간주해서 뿌리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였고 저것도 뭐였다 하더라도 전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정식 후에 토양 간주해도 되고 연면 시비해도 생육 촉진은 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구체적인 거는 아마 미생물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에 있는 미생물 배양소에 한번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이 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미생물 배양소가 다 있거든요. 가시면 이제 한번 담당자를 만나가 내가 무슨 작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비 발효 미생물 활용 방법인데요. 300평당 쌀겨 뭐 200kg와 축분 뭐 1톤 정도 되면 이렇게 물 20에서 40리터에 이제 4개 종 여러 가지 종 미생물 섞어도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요. 섞어가지고 이제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퇴비를 만들게 되면 퇴비 안에 있는 섬유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덮여놓으면 섬유소를 분해하는 이제 곰팡이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 활동을 막 하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죠. 열이 나서 5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극할 때 조금 뒤집어주고 미생물을 한 2-3번 정도 좀 활용을 하신다 하면 굉장히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라 하면 귀찮아서 일 안 하시거든요. 겨울 같으면 이렇게 덮어놓으면 좋고, 여름에는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안 덮어놔도 되는데, 되시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팁이고, 제가 이제 해본 결과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데, 퇴비 하실 때 이렇게만 하셔도 1년 내내 내 작목에 미생물 종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퇴비할 때는 좀 하시라는 거 있잖아요. 뭐 퇴비를 사신다 하시더라도 퇴비 하면서 밭 칠 때, 노타리 칠 때라도 이렇게 미생물 함께 써서 치시면은 안 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가 군위는 가채류가 많은데 가채류 같은 경우도 육묘중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고추, 수박, 토마토, 참외 이런 게 있는데 4종을 이렇게 이제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토에다가 이제 바실러스나 이제 강합성 섞어서 처리하게 되면 훨씬 좋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어렸을 때 보약을 많이 먹게 되면 성년이 돼도 이제 좀 건강하고 그런 경향이 있듯이 작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물도 어렸을 때 면역을 좀 강화해 놓으면 컸을 때 병하고 이런 게 덜 걸리기 때문에 경영비도 절감되고 이제 생육 촉진도 되고 수량 증대까지 가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퇴비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육묘장에서 갖고 오더라도 이제 육묘 이제 먼저 본포에 심기 전에 물 줄 때 이제 모종에 물 줄 때 미생물 섞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식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주로 이제 계속 이렇게 500에서 1000배 정도 이렇게 간주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위에 보시면 저희는 다른 센터랑 다르게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혼합균을 이렇게 안 하고 단일균으로만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화수는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이런 노란 봉투를 쓰고 있고, 이제 고초나 이런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가 이제 노랗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고령 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농가들도 활용하기 쉽고 되게 좋다 하더라고. 이거는 지자체마다 용기는 다 다양할 거예요. 아마 뒤에 보시면 주의사항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이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미생물을 주면은 이제 제 얘기만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다고, 약장사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미생물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영양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보약을 먹게 되면 감기나 질병을 좀 덜 걸리기, 병치레를 덜 하기 때문에 작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생물을 먹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병이나 이런 게 덜 생긴다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내 작물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농약 치셔야 됩니다. 미생물 가지고는 안 되고, 미생물은 예방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치료제로는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이왕 뭐 이제 농사 이래 됐는 거 이제 한번 미생물 처리해 보겠다 하면 상관은 없으신데, 병이 걸렸다면 그냥 이제 농약 치시는 게 맞고요. 꾸준하게 미생물을 치시게 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병이 덜 생긴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생명의 왕성애가 착과불량이나 생육불량 또 미생물 제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치료제가 아니라 영양제라는 거. 꾸준하게 쓰시고 희석 배수 꼭 좀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500배 같으면 물 500리터, 25말에 미생물 1리터 사용하시면 되고, 물 1말, 그 약통, 우리 농약 칠 때 그 쓰는 20리터죠. 그 같은 경우는 미생물 40ml, 야쿠르트 한 병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하고 병의 발생 시는 농약과 병행하다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미생물을 농약이랑 혼용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군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생물도 균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생물을 치신다면 친환경 농가는 원래 또 농약하고 이런 거 안 치기 때문에 맞지만은, 일반 농가 같으면 혼용해도 사용은 그러니까 안 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혼용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미생물이 맹땅에 가도 죽어요. 그렇지만 농약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작물에 미생물이 들어가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쳐도 되니까 희석 배수만 잘 지키셔가지고 사용하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군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미생물도 균제다 보니까 균제 사용하고 나서 미생물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생물 안 친 것보다는 나으니까 미생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혼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의 유용 활성 물질은 괜찮으니까, 걔들이 미생물이 지금 기능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는 기능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내놓는 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메가테리온 같으면 옥신, 저희 아라바테아 같은 경우는 질소 활성 물질뿐만 아니라 옥신도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걔들이 죽고 나서 내놓는 물질 간접적인 작용 때문에 미생물이 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생물 그 봉지에 보면 가라앉아 있어요. 그 가라앉은 걔들 균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했는데, 이제는 미생물 국물카죠. 물.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이 미생물이 죽고 나서 내놓는 활성물질이 국물에 있기 때문에, 물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꼭 미생물에 막 흔들어가 뭐 이렇게 흔들어 쓰시는데, 균 때문에 막 이렇게 해도 농약이나 뭐 해도 되나 이렇게는 안 물어보셔도 되니까 주기적으로 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가장 물어보신 희석 배수거든요. 이반 또 기초반이니까 이거는 한번 사진에 캡처해 놓으시든가 이제 해 놓으시면 좋지 싶은데, 미생물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농약이랑 똑같습니다. 농약은 뭐 10배, 25배 이렇게 희석이 작겠죠.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물 500리터는 25마리죠. 이게 SS기 양이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양 5리터에 100배. 이렇게 하면 이제 미생물 100배로 이렇게 희석하는 양이거든요. 위에 계산하는 거 보시면 희석수는 미생물량 곱하기 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량이 5리터면 100배를 출력하면 물량은 500리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50배, 500배 희석하는 방법, 1000배 희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희석량은 미생물량 곱하기 배수,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농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농약 희석 배수하고 농약량하고 하면 물량이 나오겠죠. 요거는 꼭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약도 아까 말씀드렸죠. PLS. 기준 잘 지켜가 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건데, 제가 토양 검정 얘기를 왜 하냐면 미생물하고 토양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기농자기 때문에 이거는 꿀팁인데 어떤 땅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는데, 이 강의는 솔직히 따로 애가 분야로 한 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이 강의는 듣고 나서 저한테 진짜 전화 많이 오지 싶은데, 이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땅 구입할 때 내가 장목을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가 이 땅이 맞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주위에 농가 사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땅이 사과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 땅이 사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왜 토양 검정을 해야 되는지만 이제 발표드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염류질적 돼가지고 갈라지고 난리 났죠. 여기 이런 땅이 있고 비옥한 장뿌리도 많고 이런 토양이 있습니다. 땅을 죽이는 데는 3년이지만 살리는 데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걸립니다. 1cm, 토양 1cm 키우는데 100년 걸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토양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이버나 이런 데 가시면 있는데 이 사이트입니다.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으로 토양 정보를 열람한다는 이런 뜻이고, 이런 흑토람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 내가 어떤 토양을 사야 되고 어떤 게 맞는지를 나올 건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에 가게 되면 토양환경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토양환경 지도에 가면 여기 보시면 지역 검색이 있어요. 제가 군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날 근구리 12번지가 떠오르길래 저는 이거 아는 사람은 없고요. 한번 쳐봤거든요. 일단 흑토람에 들어가신 다음에 토양환경 지도를 클릭합니다. 토양환경 지도를 들어가서 지역을 검색하게 되는데 경상북도 클릭, 군위군 클릭, 군위읍 클릭, 그리고 군구리 클릭, 그리고 이 밑에는 마지막 주소가 치게 돼 있어요. 12번지. 12번지를 치고 장목이 여기 토탈 64개 장목이 있습니다. 이 장목에 대해서 저는 5위로 찍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토양 환경 지도 최적지 확인하고 나오는데, 여기 또 군위군, 군위읍, 군구리 지번은 제가 또 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번을 또 12번지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왼쪽 편에 보면 농경지 화학성은 어떻고 토양 특성은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1980년도부터 농진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같이 토양 필지를 떠가지고 이런 분석한 데이터인데, 요 보시면 연두색이 나오죠. 최적지는 여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시면 있죠. 작물별 토양 적성 기준이 있죠. 최적지는 초록색, 그 다음 연두색은 적지, 좀 연한 거는 가능지, 저희 생산지, 기타 이런 거예요. 왜 사람에 따라 성격 특성이 있듯이 토양도 특성이 있거든요. 오이가 안 된다 뭐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이 땅을 안 맞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 땅은 오이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적지라고. 근데 더 좋은 데는 여기겠죠. 최적지 초록색. 요걸 보시고 토양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데도 안 가르칩니다. 이걸 보시고 굳이 비싼데 땅 사실 펴고 적지에 맞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사시면 되거든요. 꿀팁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토양 시료 채취를 하면은 공짜로 저희가 센터에서 무상으로 하는데, 그냥 뭐 이제 흙을 퍼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가면 이제 제가 내일 건강검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술 먹고 뭐 그래 하진 않잖아요. 이빨 먹고 가가 내일 뭐 아침부터 막 과하게 먹고 건강검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작물도요. 비료치기 전에 굶은 상태, 비료치기 전에 작물 흙을 떠가야 되거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할 때 안 먹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채취 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12 비료치기 전에 이때 가져가셔야 되고, 또 수확 후에 하셔도 되고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땅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래 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직사각형이라면 요렇게 이제 정사각형이라면 요런 식으로 퍼도 되고 요런 식으로 퍼도 되고 물이 흐른 방향이 요렇다면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또 가수 같으면 사람들은 여기 뿌리 밑에 여기를 키우시거든요. 거기가 아니고 요 바로 밑에가 아니고 나무 이제 수간부 아래 이쪽에 뿌리가 가장 많거든요. 이쪽에 있는 데를 이제 요 보면 세지점 이렇게 퍼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 장목이 병이 있거나 좀 상태가 안 좋다면 정상 토양 따로 약간 좀 병에 있는 토양 따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분석도 되고 저희가 쓴 시군 지자체에서 분석이 안 되면 저희도 기술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언제든지 뭐 시군 지자체에 의뢰하시면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하우스락 하면 이런데 일항이 있는데 여기 뿔이 있는데 이쪽에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분석되고 또 이제 시료 채취 방법인데 저희 사무실에는 오거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흙을 퍼오락하면 막 위에 퇴비하고 막 다 섞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위에 2, 3cm는 걷어내고 최대한 뿌리 있는 근처에 있는 흙을 퍼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깊숙이 파려고 저는 오거라는 기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종삽 그거 안 됩니다. 모종삽이 아니라 삽 진짜 삽을 가지고 퍼가지고 깊숙이 파가지고 그림처럼 퍼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어떤 난가는 흙을 가져오라니까 막 10kg 가져가야 되는지 엄청 많이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있어 보이게 이제 축분법이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료 채취 이렇게 땅 쌓듯이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렇게 4등분 해가 마주보고 있는 거 500g만 쪼매만 갖고 오면 돼요. 실제 분석하는데 뭐 1g, 5g 이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이빨 갖고 온다 걔가 뭐 성분 분석 더 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건 500g만 가져오면 되는데 끙끙 무겁게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무상이거든요.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기 때문에 꼭 작물 심기 전에 꼭 한번 하시라는 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12처방서입니다. 사람들이 12처방서는 받아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12처방서를 받게 되면 꼭 그 지역에 있는 담당 스님이 다 했어요. 저는 미생물 담당자고 사무실에 가면 가수 담당자, 뭐 참외 담당자, 오이 담당자 다 따로 있거든요. 붙잡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신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되노, 뭐 해야 되노, 퇴비는 뭐 줘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물어보세요. 12처방서 받았다 하면 끝 알잖아요. 우리도 종합검진 받았는데 결과 받으면 끝 알죠. 문제되면 병원에서 부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센터에서 안 부릅니다. 직접 가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산도거든요. pH. pH가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pH가 왜 중성이 이거 보시면 중간이 이제 중성인데 7이거든요. 7. 7이 이제 6에서 6.5가 적정, 이거 같으면 장목이 틀린데 장목마다 pH가 다 틀리거든요. 적정 범위보다 낮거나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pH가 7일 때 비료 흡수가 100이라 하면 pH가 5.0일 때 같은 경우에는 질소 흡수율이 43%, 인산은 이제 34%, 칼리는 이제 52% 낮아지거든요. 실제 퇴비를 이렇게 막 이래 주더라도 실제 땅은 10포 줘도 5포밖에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H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기물이나 이런 거는 질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적정량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고 유효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십시오. 인산이 굉장히 높죠. 인산이 높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땅에 흡수 못한 인산이 이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얘를 가용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받으셨죠? 미생물 처리하면 됩니다. 미생물 처리하면 이 큰 덩어리를 깨부숴 주거든요. 식물이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유효인산을 높다면 무조건 인산 가용화 미생물 처리하셔야 되고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이제 얼마나 내 토양에 이제 적정하냐, 양분이 적정하냐는 거거든요. 요 같은 것도 보셔가지고 이제 작물별로 비료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밑거름이나 옷거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제 화학비료 뭐 19-2- 뭐 이런 거 치실 때 나는 무슨 비료를 치니까 이런 비료로 처방서를 내주세요. 얘기하시면 그 담당자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미생물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밑비료 기비를 먼저 담당자한테 얘기하가 난 이 비료에 맞춰서 처방서도 하면 이렇게 맞춰서 처방서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뭐 요소 얼마, 유한 얼마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거 본다고 질소지 비료인데 유한 주고 요소 주고 또 인산은 용성인분 주고 용가린 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맞는 비료 요소 하나만 주면 되고 인산은 용성인분이나 뭐 용가린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되고 칼리 같으면 뭐 염화칼리 변은 염화칼리를 주겠지만은 뭐 마늘이나 이런 거는 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늘이나 이제 양파 같은 거 항상 칼리를 주는 거고 작물별로 이런 비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문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고 가신 다음에 집으로 곧바로 가시지 마시고 미생물실 들러가지고 맞는 미생물 또 처방받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렇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미생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는 농약이죠. 병이 걸리면 이제 농약을 치셔야 되는 거고 미생물은 이제 보약, 영양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병이 생겼을 때는 농약 치셔야 되지 미생물 가지고 작게 딱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초기부터 꾸준하게 치게 되면 병이 덜 걸리는 거죠. 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경영비나 절감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고 병이 생겼다 하면 그냥 농약 치셔야 됩니다. 농약 치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각 지자체별로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상담이나 미생물이나 뭐든 다 물어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관할 지역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늘 같으면 의성이 전문가가 더 많겠죠. 뭐 자두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전문가한테도 물어보셔야 되니까 뭐 관할 지자체라 아니라고 뭐 상담 안 해드리고는 안 하니까 뭐 미생물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해줄 테니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생물로 해가지고 작지만 이런 작은 미생물로 해가지고 참 성과를 많이 내는 한 해였는데 이 작은 미생물로 해서 더 큰 세상, 더 큰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생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